그날 아침도 아이들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계란을 굽고 국을 데우고 학교 갈 시간이라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던 그 얼굴과 그 뒤에 남아있던 설명되지 않는 기록 하나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엄마인 척 웃고 있었지만 그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껏 믿어왔던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과도 평범했습니다. 가끔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지냈습니다. 특별히 불행하지도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잘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화면만 보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습니다. 다만 짧았습니다. 응.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회사 일도 있을 테니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괜히 의심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화면에 뜬 이름 하나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누구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본 이 여자 누구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사이가 아닌 거 맞아? 근데 이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왜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정도 알게 된 사람인데 밥 몇 번 먹고 술 마신 게 다야. 정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야. 난 숨기는 거 없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밥과 술만이라고 하더니 노래방 도우미라는 말을 했다가 그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만난 사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버린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잘못했어.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속이 울렁거렸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이야기 듣고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방 앞을 지날 때면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로 정말 이혼까지 가는 게 맞을까?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큰 것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만 마음을 잡으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계속해서 그 여자가 떠올라.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느라 주방은 또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 일을 정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조금은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집을 나가고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손이 갔습니다. 화면을 켜고 결제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모텔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남편의 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리했고 다 끝났다 라고 했던 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결제 내역 이거 뭐냐고.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모습이 얼마나 흉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게 지금 정리라고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계속 의심받으면서는 못 살겠다. 그 말이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의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들킨 게 불편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자주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안 된다. 애미야, 한 번만 참고 넘어가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줘. 지금 아이들에겐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기야.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집 아들인데 왜 이 자리에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당장 나가서 생활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집대출, 생활비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손에 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블랙박스에 남아있었고 내비 검색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떠올리면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덮고 사는 게 맞는지, 끝을 보는 게 맞는지.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